재성 끝났으니까 관성을 하겠습니다. 관성은 정관부터. 정관은 말 그대로 바를 정자 관이에요. 그죠? 우리가 관은 정부로도 보지만 법으로도 보기 때문에 바른 법 그리고 규범과 모범적 성향이에요. 규범과 모범적 성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은 뭐예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한다. 허다못해 횡단보도도 빨간불이 켜질 때는 안 건너야 된다 하는 그런 규범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범적으로 지켜야 돼요. 근데 안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통제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자, 정관이니까 바른 법이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고 바르게 지키게끔 통제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관의 긍정적인 면, 정관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정관의 긍정적인 면은 일단 정관은 정직하고 근면성실하다. 정직, 근면, 성실, 그리고 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타의 모범을 추구한다. 타의 모범을 추구한다. 그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월에 있는 사람은 좋은 집안의 출세입니다. 또 정관이 월에 있어 뿌리가 있으면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다. 또 인격이 갖추어졌다. 인격이 갖추어졌다. 인격이 잘 갖추어졌다. 그래서 또 배려심 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모든 거 꼭 법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 규정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지키는 거라서 도덕심도 있어요. 그래서 도덕심. 그리고 그런 걸 지키면서 관인 상생이 되면은 또 정관이 뚜렷하면은 명예스러움을 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인 상생은 명예롭고 귀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서 있고 또 공중도덕도 잘 지켜요. 공정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부를 공정해야 된다. 모든 걸 잘해야 된다. 그러듯이 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범적이고 청렴결백해요. 그래서 정관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상이고 우리가 공무원은 딴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고 청렴결백해야 된다 하는데 요즘엔 시대가 이래서 많이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정승들이나 그런 사람이 청렴결백한 사람 많고 또 그 중에 안 좋아서 안 좋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지킬 수 있는 게 정관이야. 그래서 청렴결백한 성격에 도덕과 윤리를 중시한다. 그런 의식이 투철해요. 그래서 허튼 짓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 꼭꼭 횡단보도가 없어도 차 없으면 우리 건너가잖아요. 절대 안 건너가는 사람은 안 건너가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까 그런지 우리도 차 없을 때는 뛰어서 건너가거든요. 근데 정관이 바르게 서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야. 왜? 정관이기 때문에 중법정신, 공익정신, 또 공명심 그런 게 있어서 군자의 상이라고 칭하니까 그런 걸 절대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책임감 있고 교만하지 않고 중용의 정신,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윗사람을 존중한다. 인품도 좋다. 인격도 좋다. 그리고 용모도 단정하고 준수하다. 이렇게 남자들도 보면요. 할아버지건 중후한 남자들 보면 옷 바르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은 정관성이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도 입고 가지. 그래서 정관, 정제,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몸도 깔끔하게 한다. 또 책임감도 있고 교만하지 않다. 단정한 용모다. 또 중후한 성품으로서 정직하다. 정직한 성품. 근데 이제 정제, 정인, 정관이 융통성은 조금 부족해요. 왜냐?
바를 정자여서 바르게만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긍정적이었으니까 부정적인 거. 자, 부정적인 거는 바른 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고수해요.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할 수 있어요. 누가 급해 죽겠는데도 군청이나 저기 동사무소를 가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절대 못 해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그랬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관이 있어서 지나치게 원리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성향이 이래서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리 원칙이 좋아요. 좋기는. 근데 이제 좀 융통성이 있을 때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융통성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답답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조금은 답답한 사람. 그래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원리 원칙을 고수하니까 저 사람이 급하고 꼭 해야 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부족.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한 자기관리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줘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주변 사람께 피해 또는 피곤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관이 태과한 사람은 정관이 많으면 두세 개 되면 또 편관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정이 졸렬하고 오히려 무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8글자잖아요. 기둥이 4개, 글씨가 8개. 그래서 사주팔자고 오행이 목화토금수 5개니까 고루고루 한 개, 두 개 있어서 순환 상생이 되어야 그 사주가 제일 좋은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정관이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세 개부터는 우리가 편관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편관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졸렬해요. 왜? 편관은 날 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응해야 돼. 약해져. 그러기 때문에 편관의 성향이 나온다. 그리고 정관격이 신약하면 관은 정관격이 있지만 그래도 관인 상생이 되어서 내가 강해야지. 정관격이 신약하면 융통성 부족. 그래서 큰 일을 그르친다 못한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 내가 정관격이면 직장 생활에서도 아부를 못해요. 그죠? 윗사람한테 조금 굽히고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게 아니에요, 이래요 하고 따지고 들면 윗사람이 잘못 보면 승진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일을 못하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소심하고 옹졸하고 수단이 없어서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해요. 그러면 한 가지 일만 파고들면 진취성이 없는 거예요. 진전도 없고 발전도 못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밀고 가요. 그래서 남이 생각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정관도 신약하고 많으면 태과하면 편관이고 관인상생이 되어서 나를 생해 주어야 흐름이 좋다. 그러면 정관 그대로 인격도 되어 있고 용모 준수하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관의 작용력. 정관의 작용력은 이제 일단 정관이란 사람은 아까 규범과 모범적 성향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하고 원리 원칙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또는 학자, 그 다음에 또 정치인도
정치인도 장관 또 뭐 차장 해서 정치 쪽에서 그 관을 밟아 오는 그게 정치인이지, 국회의원은 평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학자, 정치인, 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법계 쪽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을 정자로 해야 재판도 잘하겠죠. 그래서 사법관, 그런 공직에 잘 맞는다, 공직에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정관은 인수, 식신이 길신 작용을 하면 아주 좋아요. 인성, 인수. 자, 인수가 있으면 뭐가 되죠? 관인상생을 해요. 그죠? 그럼 인수는 비겁을 통해서 식신으로 돼요. 그러면 식신이 있어. 내가 배운 걸로 관인상생해서 식신을 잘 써먹으면, 식신이 길성일 때는 좋은 거고 잘 갖춰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예요, 학자. 그러면 학자로 또 연구를 해서 이름이 나서 명성을 얻는다. 그래서 정관은 일단은 그래도 신강한 사주예요. 아니, 신강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수 있어서 내가 식신을 써먹어야 길성이고 학자가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신강하고, 신강하고 재관이 뚜렷할 때, 재관이 강하고 뚜렷하든가 강하고 길신이면 부귀하다. 부도 이루고 귀함도 있다예요. 그래서 부귀하다. 그래서 정관은 인수가 있고 식신이 있어 길성이면 학자가 되고, 또 내가 신강해서 관인상생으로 신강해서 재관이 뚜렷하고 식신까지 강하면 길신이면 부귀해요. 그럼 부귀하면은 여유도 있고 나도 귀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재가 부니까 재생관을 해서 또 관인상생을 해서 내가 식신으로 써먹으면 학자가 돼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 부함을 취해서 직장생활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귀함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관격에, 자, 관을 치는 게 뭐죠? 식신상관이에요. 그죠? 식신상관보다 상관경관이 더 심하니까. 그래서 상관은 이제 행동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정관이 식상이 태과하면 오히려 무능해요. 정관은 좋은 글자인데 정관격이 식상이 태가해. 그럼 식상이 뭐죠? 식극관이에요. 그래서 관을 친단 말이에요. 관을 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능해진다. 또 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 관을 상하게 한다. 식상, 상관. 그래서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정관운에는, 정관운이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할 때는 합격해요. 또는 승진을 해요. 또는 이제 표창장을 받는다든가 명예가 들어와요. 그리고 성공하는 운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운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또 경영, 재관을 쓰기 때문에 경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재관을 써서 관이 강하고 관이 인성을 생한다.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길이다. 그죠? 그리고 식상이 너무 안 좋을 때는 또 인성이 식상을 쳐줄 수 있다. 그래서 사업자는, 경영인은 사업이 번창해져요. 사업이 번창해진다. 그래서 또 귀인을 만난다. 또 거래처를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귀인 만난다. 내가 한 일에 정관운이 좋으면 인정받는다. 또는 직장인은 이제 상관한테 능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왜? 관은 인성이 있으면 관인 상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인성은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남자한테 정관은 뭐예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정관이 잘 서 있으면 자식이 총명하고 좋고, 여자는 그러면 정관이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관이 희신귀신이면 남편을 좋은 사람을 만난다. 남편의 덕이 있다. 근데 정관이어도 태과하면 뭐라 그랬죠? 평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평관성이면은 어떻게 돼요? 평관성은 나를 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관이 태가해도 평관성이기 때문에 남자 문제, 남편 덕 없다. 또 여자는 남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정조의 문제도 되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 있다. 태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일지가 정관이면서 길신일 때는 좋은 남편 만난다. 그게 태가하면 평관성으로 가기 때문에 안 좋은 남편 만난다. 그리고 여자는 정관운에 음은 양간 정관하고 합이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양간일 때 재성하고 합이지만 합이어도 결혼을 하지만 여자는 정관운에 결혼해요. 그죠? 남자는 관성이 자식이니까 어때요? 정관이 태가하면 남자 정관이 태가하면 성격이 옹졸하고 성격이 옹졸하고 졸렬하다. 졸렬이나 옹졸이나 비슷하겠구나. 옹졸하다 또는 폭력적일 수 있다. 평관은 우리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태가하면 이 평관성이에서 남편한테 매맞고 살고 남편 덕이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관이어도 정관이 많으면은 폭력적이 될 수 있으니까. 태가할 때예요. 태가할 때 정관이 장에 써 있을 때는 아니에요. 남자는 정관이 태가할 때 성격이 옹졸하다, 폭력적이다, 또 자식이 불효한다. 자식이 너무 세서 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어도 얼마큼 있느냐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남자가 정평관이 혼잡돼도 자식에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자식을 못 둘 수도 있어요. 여자는 정관이 남편인데 태가하면 평관성이어서 날 때리는 남자, 그래서 오히려 결혼을 안 하면 좋고, 남자는 성격이 안 좋아져서 폭력적일 수 있다. 태가할 때 또 자식 두기가 힘들다. 아니면 이제 정평관이 혼잡이 돼도 자식한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규범과 모범적 성향이고 우리가 바르게 지켜야 되는 거고, 길신이고 관인상생하면 부하고 귀하고 좋지만 좋은 직장이지만 작용력에 있어서 태가하면 나한테 안 좋은 평관으로 바뀐다. 여자는 남편 문제, 또 폭력적인 남편 만난다. 남자도 태가하면 성격이 안 좋고 폭력적이다. 자식의 문제 있다. 그래서 항상 오행은 고루고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관했습니다.